안녕하세요. 4월 10일입니다. 지난밤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10% 기본세율 기본 10%는 부과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협의하자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장중에 나왔던 찌라시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튼 트럼프 생각은 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20%를 또 추가했죠. 그래서 받고 하고 있는데 124%가 됐습니다.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34%에 맞대응 34%, 50% 맞대응. 그 다음에 어제 발표했잖아요. 중국이 50% 맞대응했는데 그게 또 20% 했죠. 좀 줄어든 거죠. 50%에서 한 100% 내야 충격이 있을 텐데 20% 했습니다. 협상하겠다는 거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다음 스텝이 중요하죠. 이번에 어찌됐든 협상을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은 내수에 올인할 겁니다. 내수에 계속 이렇게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내수에 올인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수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정 과제가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의 증식인데 자본시장에서 먼저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형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을 받고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이틀간 보여준 행보는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요. 중국 은행들이 참여했죠. 주식시장에 바쳤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국영은행들, 주식 대출, 기타 등등에서 어쨌든 바쳤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줄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도 협상적으로 시장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하락하다가 지금 약 9% 가까이 상승했더라고요. 마이너스 거의 3%까지 하락했었잖아요. 시장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굳이 중국하고 또 계속 약해졌어요. 20%가 중국은 내수 쪽이다. 내수 쪽에서 이제 주시장.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갭은 당연히 메울 거고요. 이 에너지가 오히려 응축이 됐습니다. 힘이 생긴 거죠. 돌파를 합니다. 하겠고 하죠. 돌파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투자자의 선택은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미국은 어제 12% 상승했어요. 엄청납니다. 국가지수가 12% 상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번째인가? 단 5년간 최고고. 그래서 12%를 한 방에 해결했기 때문에 싸다는 느낌은 또 없는데 좀 정확하게 중심선 갖고 시장에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장대 양봉을 치고 22,000포인트를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쌌어요. 여기서 자율 반등 가까운 것 있을 테니까 나스닥 100 기준으로 이 정도면 제가 이때부터 사볼만 하다 이렇게 쉽게 올 줄 몰랐던 거고요. 근데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의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향후에. 그 다음에 M7 매그니센트 7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이게 주도주였잖아요. 주도주였는데 이게 더 갈 수 있었느냐. 지금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라도
좀 힘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중국은 거의 딥시크 이전 수준으로 왔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이익 본 게 없고요. 에너지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갈 텐데, 이게 과연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게 이쪽을 중국의 트래픽 10이 됐든 마가가 뭐 아무튼 중국의 기술주들이 갈지,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같아,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샤오미 뭐 이런 주식들이 갈지, 어느 쪽이 이제 주도주로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죠. 이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향후 10년 정도 이상, 10년은 중국의 주식시장이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아무튼 미국의 트럼프가 헛발질을 잘해줬습니다. 충격을 한꺼번에 줘서 급락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죠. 2년 전, 3년 전 주가 수준 왔기 때문에, 5년 전 주가 수준 왔었죠. 5년 미동평균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시장이 발작을 했죠. 채권 아름답다는 표현을 취임 연설에서, 관세란 단어는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당시에 채권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좀 관세로 아름다운 것을 보여줬는데 폭력성이 근거했고, 채권의 아름다움은 한 방에 더 올랐습니다. 채권은. 이게 좀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다고 보여집니다. 채권 금리가 올랐어요. 하락해야 되는데 채권 금리.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시장에서, 그렇죠. 채권 금리가, 이게 TMF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읽어야 되니까 갑자기 지금 지난주부터 관세의 영향에 그냥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게 없잖아요. 채권 금리가 아름답다고 했던 적이 엊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음모론 쪽에서는 중국이 채권을 대거 매도하지 않았느냐, 또 의심을 주는 거죠. 중국 쪽에서 이 채권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채권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금리를 어쨌든 인하를 시켜서 이자를 주고 싶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90일 동안 각계격파잖아요. 각계격파에 들어가면,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잘못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한 명씩 하면 아마 나오겠죠. 이자 탕감 문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비관세 장벽을 때려뜨리기 위한 비관세, 무역의 무역.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 이걸 탕감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100년째 채권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것을 또 각국 나라에 배분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100년물 채권 사세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안 살래요 그러면 또 100% 존경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 미국에 대해서 존경심이 부족하다고, 어제는 존경심이 부족해서 중국이 20% 관세를 때렸죠. 존경심 부족입니다. 전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복장 문제로 예의가 부족하다고 회담을 결렬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번 파고가 지나가면 중국의 시대는 좀 더 빨리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상보다 트럼프가 아주 중국의 엑스맨이었습니다. 채권 금리 심각했죠. 그래서 오늘 뭐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거쳐지는 거죠. 이번 상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 회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국은 지난 16년간 질병에 해달렸습니다. 이 질병을 지금 이겨내는 와중에 이번에 관세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부 결속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내부 결속에 한 내수 부양은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